안녕하십니까. 글로벌 모니터 안금호 편집장입니다.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한눈에 휙 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. 오늘은 먼저 예고해드렸던 경제지표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미국 독립기업협회의 월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.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5월에 40%로 뛰었습니다. 지난 1981년 6월 이후로 이렇게까지 높았던 적은 없었습니다. 앞으로 석 달 안에 판매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답한 중소기업 비중도 5월에 43%로 높아졌습니다. 지난 1980년 3월 이후 41년여 만의 최고 기록입니다. 이른바 대인플레이션, 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 이후로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. 그야말로 역대급이죠. 물가가 뛰면 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당연히 올라야 하겠죠. 보시는 화면은 JP모건이 집계한 미국 국채 고객들의 숏 포지션 비중입니다. 최근 일주일 사이에 약간 줄기는 했지만은 지난 2017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. 물가가 더 뛸 거라는, 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 데 돈을 제법 걸고 있다는 얘기겠죠. 그런데 밤사이에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. 서부 텍사스 원유 WTI가 70달러 선을 결국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더 내렸습니다. 보시듯이 국채 수익률은 기술적으로도 아래쪽으로 위태롭게 기운 듯한 그림입니다. 왜 그럴까요? 물가 전망에 좀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. 보시는 차트는 미국 국채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. 파란색 선은 향후 5년간 물가 상승률 예상치입니다. 빨간색 선은 5년 뒤부터 5년간의 인플레이션 전망입니다. 둘 다 꺾여 내리는 중입니다.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력하긴 하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하는 연준의 설득이 먹히고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. 그렇다면 국채 숏 포지션을 대대적으로 쌓아놓은 쪽에서는 마음이 좀 불안할 수도 있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연준이 돈을 워낙 많이 풀어놔서 그렇다는 해석도 있습니다.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상업은행들의 자산 내역입니다. 주황색 선은 대출 잔액입니다. 팬데믹 때 비상 수요를 반영해서 급증했다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. 흰색 선은 은행들이 보유한 국채와 기관채 잔액입니다. 대출해 줄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계속 채권만 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. 어디서 난 돈으로 사는 것일까요? 보시는 화면은 미국 은행들의 예금 잔고입니다.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지출을 가파르게 늘리고 연준은 양적 완화로 그 채권을 사주고 그래서 예금이 이렇게 급증합니다. 이 돈으로 은행들은 다시 국채를 삽니다. 은행들이 대출은 줄이면서 국채만 그렇게 많이 사면 되겠느냐, 이런 문제의식도 일각에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미국 회사채 중에서 신용도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CAA 등급 회사채의 수익률입니다. 투자 부적격, 정크 등급의 회사인데도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 수준으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.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는 상황은 아닐 듯합니다. 이 모든 현상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역대급 재정 통화 부양책의 효과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